그다음에 국내 단편 1회 또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라는 작품도 굉장한 작품입니다. 있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작품. 네, 26분인데 이 배우분도 저는 눈여겨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굿마더의 오민혜 배우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인경 배우라고 퀴어 영화를 좀 굉장히 많이 찍으셨던 단편 영화를 많이 찍으셨던 분이고, 저희 영화제에도 이제 몇 번 오셨던 분인데 그 배우 게스트로 네 GV하러 오셨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 역할을 하셨던 배우분도 오셨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네, 필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애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인생이 참 처절하다. 쉽지 않다.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생의 그 처절함이라는 것이 이제 뭐랄까, 이 험난한 현대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다 너무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그 어떤 이해에 닿고, 서로가 뭔가 그 다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를 용서할 것인가,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처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잠깐 시놉시스를 조금 얘기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도 될까요? 시놉을 말씀드리면, 이제 합동 분향소를 지키는 이제 유가족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제 주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한이 갑자기 이제 부고를 듣게 되죠. 부고를 듣게 되면서 이제 타인의 슬픔을 담아냈던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정작 자신에게 다가온 상실에게는 어떻게 애도해야 될지 모르고 애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좀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뭐 철거를 앞둔 분향소라는 이제 사회적 비극 또 같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 주한의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이 애도의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애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이제 많은 퀴어들이 그렇지만, 특히 트랜스젠더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그 고난과 순환을 겪는 순간이 그 여러 식들을 갔을 때, 결혼식 아니면 뭐 장례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별이 문법에 따라서 입는 옷부터 맞는 역할과 이 식순이라는 것이 쫙 정해져 있는 그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그 트랜스 이전에 어떤 성별로서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쫙 모여있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 갔을 때가 이제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가 이제 그런 장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한이라는 캐릭터가 트랜스젠더 남성으로서 이 친족 안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배타적인 그 시선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 아닌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달라는 그 압박이 정말 화면을 통해서 숨 막히듯이 전해져요. 저는 또 과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식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친족 관계 안에서 겪는 압박과 특히 이런 식들에 갔을 때 겪는 너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지정 성별대로 여기에서 맞춰서 우리랑 해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과 사연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춰서 옷을 입고 뭔가 역할을 하길 바라는 주한하고, 거기에 맞서는 가족들이 이렇게 주한은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데 그 가족들의 시선이 주한에게 쫙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구도만이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그 약간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그 시선들이 이렇게 쫙 오는 이 무게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화면 톤부터가 압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 느낌이구나. 느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연과 사고와 사건이 있구나는 지식으로 아는데,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숨이 막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출이 뭐랄까 좀 그 무게감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타이트함과 어떤 절제된 그런 무게감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 되게 저는 주목했던 장면은, 이 주한이 주희로서 따옴표를 한 거예요. 주희로서 이제 친족들 사이에서
했다가 주 안으로서 독립해서 나가서 그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그 유가족들의 어떤 그 공동체에 있는데 이 친족과 가족을 잃은 사람 주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주안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 장례식장에 모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주안의 아버지를 애도하겠다고 이제 가는 이 유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그 상실이라는 키워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데 두 집단이 안 섞일 것 같은데 너무 잘 섞여요. 근데 거기서부터 카메라가 이 군상으로서 이 사람들을 잡고 이 사람들이 서로 뭔가 눈빛을 교환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연출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짧게 요것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트랜스젠더로서 그리고 어떤 퀴어로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고유하죠. 그런 거는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각자의 고유한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드러나는 것은 이 주안의 어머니가 아들을 도저히 아들로서 인정을 못하지만 사실은 이 어머니도 비슷하게 뭐랄까요,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배신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실한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이 세상에 꺼내놓기에 그렇게 당당하고 동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 어머니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강요받고 이런 식의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엄마가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 지점에서 엄마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주안이 알고 나서 이 엄마와 어떤 식의 용서와 이해에 다다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겪는 상처는 저마다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닥에 어떤 그 성질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소외와 어떤 거부와 상실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까지 굉장히 처절하게 나아갔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영화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너무 영화가 사실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감내할 만큼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이 작품은 워낙 잘 만드는 카파의 작품이라서 전 또 더 기대를 하고 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작품도 에도의 에도를 위하여 보셨으면 합니다.